안녕하세요. 엑셀을 활용한 공학계산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우리가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한 방법인데요. 뭐냐면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게 제로가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그 x를 우리가 근 또는 제로라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또는 전산으로 푸는 방법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브라켓팅 메서드라고 해서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 어떤 근이 있는가를 찾아가는 방식이고, Successive Substitu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하나의 값을 집어넣고서 구해보고 새로운 값을 구해보고 새로운 근을 구해보고 그 근이 그 이전의 값과 같은지 틀린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어떤 값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뉴턴스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그 미분의 어떤 fx의 미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근을 찾아 나가는 방식인데, 첫 번째 이 브래케팅 메서드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주고 매우 또 중요한 겁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거는 후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 세 개의 방식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중요한 거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uccessive Substitution이라는 거는 fx가 이렇게 제로가 되어 있죠. fx가 제로일 때 어떤 이 함수를 약간 변환을 시켜서 이항을 시켜가지고 x라는 여기 항을 하나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나머지 있는 그 함수들을 gx라고 처리했을 때 여기에 오른쪽에 어떤 초기 값, 우리가 추측하는 값을 집어넣고 나서 그걸로서 x가 계산이 되었을 때 초기에 추측한 계산값과 새로운 구해진 x값과 오차가 어느 정도 큰가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게 값이 우리가 원하는 오차 범위 내로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이 새로운 값을 올드 밸류로 집어넣고 다시 또 새로운 값을 계산을 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게 돼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오차 범위 내로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해라고 구하는 방식입니다. 뉴턴의 그 아이터레이션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fx는 제로 해를 구하는데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해집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구해진 건데, 필요한 게 뭐냐면 fx뿐이 아니라 fx를 미분한 이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추측한 예측하는 값 하나를 집어넣고 그 값과 새로운 값이 구해졌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서 근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피카르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어떤 이 반복적 아이터레이션은 이제 반복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값 x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 값이 있을 때 새로운 값이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또 새로운 값을 다시 예전의 식에다 집어넣어서 또 찾고 하게 되면 각각의 x 값들이 어떤 처음에 구해진 값, 두 번째 구해진 값, 이와 같은 걸로 해서 계속 값이 구해질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피카르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구해진 x의 값들, 각각의 항에 대해서 구해진 값들을 피카르드 시퀀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수열처럼 어떤 형태에서 그 값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피카르드 시퀀스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 바이섹션 메서드라는 건데, 이 원리는 우리가 뭘 보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fx라는 거가
제로가 되는 점이 지금 여기 같으면 알파가 되겠죠. 이 그림에서 보면 알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fx 제로 어떤 한 점과 또 하나의 이 점을 x라는 어떤 한 포인트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가 fx 제로이고 여기가 fx 1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근이 있으려면 fx 제로와 fx 1에 곱했을 경우에 서로 값이 곱했을 경우에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곱하면 그 값이 0보다 작게 되겠죠. 0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 근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x0와 x1의 위치에서 그것을 중간값을 취해가지고 중간값을 취하면 여기 지금 위치가 되겠죠. 중간값을 취해서 다시 이 중간값과 초기 x0와 그 위치에서 fx0와 fx1이 미드죠. fx 미드 값이 곱한 거가 0보다 크면 지금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게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값이 나오니까 0보다 크면 그는 오른쪽에 이 미드 값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 x0의 위치를 x 미드로 옮겨서 다시 바꾸면 되죠. 그리고서 이 값과 여기에 위치한 이 값을 다시 또 중간값을 취해서 이번에 중간값이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x1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다시 중간값을 취하면 이게 좁아지고 더 좁아지면서 결국 계속 중간값을 취해서 이게 0보다 작은 위치가 될 때까지 fx가요. 0보다 작은 위치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에 도달을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는 뭐냐면 초기에 우리가 추측하는 값을 두 개를 집어내야 하는 거죠. x0라는 값과 x1이라는 값을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 같은 이제 단점이 좀 있는데 만일 어떤 함수가 이와 같이 x 어떤 근이 이 x축에 딱 접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fx0와 fx1이 서로 곱했을 경우에 같은 방향 플러스 위치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경우에 이런 경우라면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라면 이 fx0를 여기 잡고 fx1을 여기를 잡았을 때 둘이 곱하면 fx가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하지만 계속 이분법으로 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이 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나죠. 원래부터 근이 없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그래프 형태로 근이 있다면 찾아 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어떤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은 이따 프로그램 하면서 보기로 하는데요. 대충 설명을 해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초기값 x0와 x1을 이제 초기값을 구하고서 어떤 함수를 알고 있어야겠죠. fx가 제로가 되는 함수를 알고 있고 이 엡실론은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오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서 처음에 fx0와 fx1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초기값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선 초기값을 잘 잡았는지 체크를 해보고서 초기값을 다시 넣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중간값을 취하고서 x의 중간값을 취하고서 이게 서로 중간값을 취한 f의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어떤 중간값을 오른쪽에 있는 x1으로 치환을 하고 아닐 경우에는 중간값을 왼쪽에 있는 x0로 치환을 해라.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 x의 그 범위가 근쪽으로 점점 더 좁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어떤 그 에러
엡실론보다 그 차이가 작으면 우리가 그 값을 x 미드라는 이 값을 밖으로 내줘서 이게 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얘를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 합니다. 예제를 아주 간단한 걸로 fx가 exponent x-2가 0인 이 x 값을 찾아라. 요즘 같으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바로 찾아가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함수 같으면 계산기를 사용해도 쉽게 되겠지만 아주 이제 복잡한 함수들을 풀 경우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이와 같이 간단한 것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예를 하나 풀어볼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엡실론을 만족하는 근의 금사값을 찾아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근을 한 되풀이를 계속해서 보면 한 8번 정도 하면 근이 한 0.695 정도의 근사값을 구하게 됩니다.